월, 화, 수. 어제까지 한 거 오답 체크표 이따가 드릴 거예요. 다 제출 안 되신 분. 체크 아직 덜 되신 분은 드릴 테니까 본인 앞에 한 거 있으면 체크해서 주시면 되고요. 본인 안 받은 거는 패스된 겁니다. 패스된 거니까 그거 해서 오늘 저녁에 선생님 확인해서요. 다 안 되신 분은 역시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한 거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들도 내셔야 되는 것들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었던 기간별 오답이라든지 혹은 본인 개인별 그거 있습니다. 일일 테스트 오답 유사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 제출 안 하신 거 있으면은 제출을 늦어도 내일까지는 하세요. 그래야 토요일 날 안 나오니까. 안 그러면 토요일 날 해드릴 거고요. 혹시 잊어버리신 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따로 출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아니지, 오늘이 목요일이지. 오늘하고 내일 하면요. 2단원이 또 끝나요. 2단원 끝나면 3단원 이제 연습 문제 해야 되거든요. 3단원이 우리 제일 처음 시작했었던 수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열 파트 월, 화, 수, 목 하고요. 금요일 날은 숙제나 진도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수 시험 볼 겁니다. 대수 기출문제 시험 볼 거고요. 중간고사로 볼 것 같아요. 기말고사가 여러분들 느끼기에 조금 더 아닌가? 수열이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느낄라나? 어쨌든 아마 지금 현재로는 중간고사 올해나 작년 거 중에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학교 기출문제 시험 볼 예정입니다. 알겠죠? 질문 있습니까? 오늘 거 혹시 리마인드 풀어보셨나요? 다들 이렇게 갈수록 힘이 없습니까? 오늘 거 리마인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보시면 5문제인데 1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마인드는 특별히 풀어드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정석하고요. 정석 한 2문제 정도랑 워크북 좀 풀어드리도록 하죠. (10단원이었었어요) 10단원이었었고요. 앞에 1번, 4번, 5번, 6번, 7번, 10번, 11번, 그 다음에 12번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사실 다 일반적인 문제였었어요. 일반적인 문제들이었었고요. 풀어드리기도 하나 풀어드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친구, 15번 볼까요? 15번.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홀수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방정식이 sin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4x 플러스 2는 0의 실근 개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사실 교점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교점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친구요. 이 친구는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뭐가 변하는 친구예요? K값에 따라서? 주기가 변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변화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변하지 않는 친구니까 넘겨서 sin kx는 3 코사인 4x 마이너스 2. 요 그래프를 그려서 요 그래프랑 얘의 교점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와 얘의 교점을 찾는데 이거 있죠? 이거부터 먼저 그리셔야죠. 이거 주기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죠. 즉 2파이가 원래 주기였는데 앞에 4가 붙음으로써 2파이 안에 코사인 x 그림이 몇 번 나오게 되는 거냐면 4번 나온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나오니까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고요. 3배를 해서 마이너스 3과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걸로 바뀌고 요거까지만 그리면요. 빼기 2 빼고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까지가
3 마이너스 3으로 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에서 2파이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기면 파이고요. 또 한 번 생기면 2분의 3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기면 2파이까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에서 2를 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아래로 두 칸 내리는 겁니다. 그럼 아래로 두 칸 내리는 것도 되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X축을 두 칸 위로 올려서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해 버려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X축으로 새로 설정을 함으로써 얘는 이제 없고요. 이렇게 되고요. 요게 얼마? 1이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로 그림이 그려지는 게 누구라고요? 얘예요. 그 다음에 sin kx 있죠? sin kx는 여기에 이제 k 값에 따라 계속 변하니까 좀 옆에다 따로 그릴게요. sin kx는 기본적으로 모양은 sin 모양 이거예요. 근데 원래 주기 2파인 애를 k로 나눴으니까 한 주기 나올 때는 2파이를 k로 나눈 친구가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k 값에 따라서 저 2파이 안에 요 모양이 k번 나온다는 겁니다. k가 1이면 한 번 나오고요. k가 2면 두 번 나오고요. k가 3이면 세 번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방법이 없어요. 몇 번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럼 k가 1이라고 생각하면 요 안에 한 번 나오는 거죠. 한 번. 한 번 나오는 거고 가장 큰 값이 1이고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인.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몇 번 만나나요? 한 번, 여기서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그리고 어디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잘못 센 것 같은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요. 미안해요. 일곱 번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요. 요 안에 두 번 나오죠. 그러면 파이까지 해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렇게요. 근데 요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어차피 4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2번 나온다는 건 사실 이 모양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나온 거 센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는 뭐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만나는 점이 홀수게요. 그럼 이 모양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잖아. 그럼 앞에 만나는 개수가 사실 홀수개든 짝수개든 2배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짝수개가 되겠죠. 그럼 사실 세볼 필요도 없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4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모양이 4번 나와요. 네. 4번 나온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 2분의 파이까지 한 주기 형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너무 타이트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역시 이 모양이 몇 번 반복되냐면 하나, 둘, 4번 반복되죠. 그럼 실제 교점이 몇 개인지랑 상관없이 곱하기 4를 할 거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짝수개가 되겠죠. 그럼 조금만 생각해 봐도 뭐는 알 수 있어요? 여기 K에 짝수가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네네네. 저는 진짜 정확하게 정시에 일어나는데. 정시에 일어나면 안 되죠. 일찍 일어나죠. 핸드폰 제출하고 빨리 앉으세요. 지하철이 갑자기 멈춰요. 네, 자, 지하철이 왜 멈춰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짝수개가 나오면 여기 K가 짝수면 절대 교점의 개수가 홀수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머지도 그려보시면 결국에 여기에서 만나는 점들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면서 홀수개가 들어오면 이야기가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림 그려서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림 그려서. 알겠죠? 그거 뭐예요? 저 보세요.
지석이 거가 왜 여기 이거 버리고 가셨나? 네, 주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요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은 그냥 이런 쪽을 좀 더 추구를 하거든요. 변수가 있는 쪽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넘기는 쪽을 추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마이너스 1을 이쪽에 붙이기도 합니다. 이쪽에 붙여서 이걸 고정적으로 그리고 이 친구를 위에 두 칸 올라간 상태에서 그리기도 하는데 결국엔 똑같아요. 어떻게 하시든지 똑같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게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변수가 x고 변수가 x지만 사실은 코사인이고 사인이라는 걸 씌웠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함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셨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은 변수 x로 되어 있지만 삼각함수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3일 때랑 5일 때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답 여러 개입니다. 네, 답 여러 개예요. 네. 이게 이제 정석이라서 그러는데요. 요즘 같은 문제면 12하의 자연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나오죠. 근데 정석은 그 모두나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한 개인데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개 나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번호 19번. 19번 보시면 부등식이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랑 아마 그 워크북 끝까지 풀어보신 분이면 좀 다른 느낌의 문제가 있는 걸 알 거예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a 사인 세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세타에 대해 성립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풀어준 걸로 기억하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a 2 사인 세타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뭐 대충 쓴 거예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가 좀 네, 태민이 안 왔습니다. 네네. 그러게 왜 안 왔을까?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건데 이거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면 여기 보시면 얘는 사인 세타가 있긴 있는데 어떤 변수 x에 대한 이 변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했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각함수는 개수 형태로 쓰인 거예요. 개수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판별식 쓰셔야 되는 이야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 그 자체를 변수로 가지는 친구입니다.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물론 판별식을 쓰긴 쓸 건데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x에 대한 이차인데 개수가 삼각함수냐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부등식을 해석을 했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사인 세타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잠시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모든 t가 아니죠. 모든 t가 아니에요. 치환했어요. 범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본다면 가로축 세타, 세로축 t라고 놓고 사인 세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럼 모든 세타에 대해서 t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1이고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사이에 있는 값들이 모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계에 의해서 모든 세타 t라는 건 이 관계를 통하고 나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로 한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범위가 변경되었고요. 모든 세타에 대해 성립한다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성립했으면 좋겠다로 이야기가 변합니다. 아까 이야기의 판별식 바로 쓰는 거랑 이야기가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200만 가져왔는데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로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 일부 영역을 뜯어올 거예요. 그 외의 영역은 필요가 없는데 자, 요 그래프에 알 수 있는 거 해보죠. 몇 차예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해요.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 꼭지점의 t좌표는 얼마인가요? a죠. 그럼 a는 움직일 수 있는 친구죠. 이 범위 안에 a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케이스를 쪼개야 돼요. 그래서 a가 이거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보다 왼쪽에 있을 때, 사이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사실은 5개의 케이스인데 보통 이럴 때 이 경계에 있는 친구들은 한쪽에 붙여버려도 상관이 없게 나옵니다. 연속이 함수에서는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개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를 첫 번째 케이스 그림으로 계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인 거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인데 여기에 꼭지점 A가 있는 경우, 여기에 꼭지점 A가 있는 경우, 여기에 꼭지점 A가 있는 경우 이렇게 3개로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다고 하면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y 값이 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순간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다른 친구들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면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y값이 모두 양수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을 넣었을 때 제일 낮은 거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그려진다면 이거 틀린 예예요. 이 친구들이 음수가 되죠. 그럼 안 되죠. 우리는 이 구간에서 y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여야 된다고요? 1개거나 빵개. 1개도 돼요. 왜요? 문제에서 0이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1개거나 빵개니까 이때 뭘 쓰면 되겠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안 만난다. 예, 작거나 같다죠? 예, 작거나 같아요. 그걸 지금 질문하면 안 되죠. 선생님이 그 공수원 할 때 엄청 한 건데. 예. 판별식이잖아요. 판별식이죠? 판별식의 의미가 뭔가요? 뭘 판별하는 식인가요? 근의 개수죠. 근은 여기서 교점이 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교점 몇 개예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면 교점 몇 개예요? 0개죠. 그럼 근의 개수가 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예? 교점이 빵개면 근도 빵개죠. 그럼 안 만나면 좀 연결되니까 작다 안 돼? 그래서 작다. 작거나 같다라고. 같다는 왜요? 여기서 y가 0이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접해도 돼요. 선생님은 왜 크거나 같다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예, 작거나 같다예요. 알겠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이 되게 많이 수업할 때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게 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건 왜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 이해 없이 그냥 외워서 푸는 겁니다. 이거 판별식의 의미는 뭐라고요? 교점의 개수예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케이스를 3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세 번째 a가 1보다 클 때로 나누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때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t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값이 뭐기만 하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고요. 이때는요, 요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t가 1을 넣었을 때, t에 1을 넣었을 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이때는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해석하면요, 꼭지점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셔도 됩니다. 그럼 꼭지점의 y값을 구하려면 꼭지점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똑같이 하면 x에다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경계에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면, 정확히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 우리가 원하는 걸로 되죠? 이런 그림 안 되죠? 음수인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꼭지점의 좌표긴 하지만 a를 넣었을 때 이 점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그건 이걸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걸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는 아무 데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에 꼭지점이 있다면 이런 그림도 우리가 원하는 거고 이런 그림도 우리가 원하는 거라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셔도 되고요.
1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셔도 돼서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쪽에 넣어줄게요. 연속인 그래프면 보통 그냥 아무 데나 넣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해하고 하시고요. 불연속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때려 넣는 거 아니에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T가 모든 실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정적이니까 판별식을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제가 교재 알아볼게요. 과제를 해와요. 교재 알아오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과제를 해와요. 자, 211번 보겠습니다. 211번 보시면 각 A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B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코사인 A랑 코사인 B가 같게 해주는 두각 A, B래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전체 주기에 4분의 1, 몇 칸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2분의 파이 집어넣고요. 그거의 절반에 4분의 파이랑 여기 절반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집어넣고 코사인 그래프 그려본다면 요 정도 느낌으로 아마 그려질 것 같아요.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려지고요. 요렇게 그려져요. 대칭인 구조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 어떤 두각 A, B를 넣었는데 코사인의 결과물이 같대요. 그러면 아무데나 찍은 거예요. 요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B, 여기가 A고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여기가 A, B일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까워도 되고요. 이렇게 멀어도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이 길이가 같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A점과 B점의 중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꼭 A, B가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2를 더해서 뭘로? 2로 나눴는데 0이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건 A 더하기 B가 무엇이다? 0이다를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A는 코사인 B가 의미하는 건 간단하게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재현아, 정신 차려. 자, 이거 먹을래? 먹어. 자, 먹어. 어? 안 자고 있으니까 뭐 먹고 싶어요? 에이. 먹어보면 알아요. 맛있어요? 그럼요. 개 맛있죠. 헷갈리고 있었어. 진짜 개맛없게 생겼는데. 개 맛있어요. 오늘은 졸지 않습니다. 그래요. 당연한 거 하면서 자랑하지 마. 자, 이렇게 맵지 않아요? 그래요? 어이씨.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0이라는 표현을 돌려서 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 뭐예요? 코사인 0이 1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각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각도로 바꿔서 B 자리에 뭐라고 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A라고 넣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 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A가 0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건 각변환 쓸 겁니다. 각변환 쓸 거고요. 각변환 하려면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뿔마 세타 이런 형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0 빼기 A라고 써줄 겁니다. 됐죠? 그럼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뿔마 세타 형태가 됐잖아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뭐였어요? 부호 결정이죠? 2분의 파이만큼 0번. 그럼 여기에요. 여기 와 있는 상태고 A만큼 뒤로 갔대요. 뒤로 가는 거 여기죠. 여기 떨어져요. 여기서 코사인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죠. 그 다음에 0은 원래는 아니지만 짝수 취급으로 해주세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는 그냥 다 짝수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대로 코사인하고 이거 뿔만 상관없어요. 뿔만 여기서 다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A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A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A 빼기 코사인 A가 0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 A랑 코사인 A가 같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같은 각을 넣었을 때
같게 나오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 있죠? 사인 그래프는 여기, 코사인 그래프 여기 있죠? 사인 그래프를 같이 같은 평면에다 그려준다면, 왜 그러냐? 같은 평면에다 그려준다면, 요렇게 생기는 거죠. 요게 사인이죠? 사인 그래프예요. 사인 세타 그래프인데, B를 집어넣었을 때, A를 집어넣었을 때, 늘 같은 값이 나오냐고요? 아니죠. 잘못 그랬네. 언제만 같이 나와요? 4분의 파이일 때만 같은 값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밑에 있는 탄젠트 A랑 탄젠트 B도 마찬가지예요. B 자리에 뭐라고 넣어요? 마이너스 A라고 넣습니다. 그럼 역시 그 친구 각변환 해보시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탄젠트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탄젠트 그래프 직접 그리는 걸로 해볼까요? 선생님이 각변환은 결국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그래프의 특징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고 외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문제 적용해서 풀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A랑 B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데에 A랑 B가 있는 거고요. 탄젠트 그래프 할 때 했네요. 탄젠트 그래프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었죠? 원점 대칭이었어요. 원점 대칭이니까 이만큼 가고 올라간 거리랑 똑같은 거리를 가고 내려간 거리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 음수배 관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B랑 탄젠트 A를 더하면 무조건 0인 겁니다. 됐죠? 예, 이런 원점 대칭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이야기인 각변환으로 정리를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기억이요? 코사인 0이니까 1이죠. A 더하기 B가 0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216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공식 같은 거 외워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에요. 정의에 넣어서 이야기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정의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원 한 바퀴를 12등분 했대요. 한 바퀴 12등분 하니까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시계죠. 그래서 시계라서 하나에 30도짜리인 친구인 거예요. 발음이 안 되냐? 나쁘지 않게 그렸어요. 그래서 30도, 30도, 그 다음에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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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0도, 30도. 잘 그렸네요. 사진을 찍어 놓자. 자, 그래서 여기가 P1, P2, P3, P4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P5, P6, P7, P8. 이렇게 났죠. 이렇게 났고요. 각도가 30도긴 한데 여기서 30도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에 있는 거 보면 사인 7세타. 이걸 이제 세타가 30도니까 사인 210도는 얼마냐?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요건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요. 사인 세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인의 정의가 뭐분의 뭐였죠? 사인의 정의. 길이분의 y좌표. 근데 지금 단위원이라고 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얼마라고요? 그러면 길이분의 y좌표인데 길이가 1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y좌표만요. 그럼 세타인 이 친구의 y좌표 이게 사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사인 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사인 7세타라고 했어요. 7세타면 이게 1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7세타. P7에 해당하는 게 7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y좌표가 사실은 뭐가 된다고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랑 이게 대칭성을 띠니까 같은 길이가 되겠죠. 근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그럼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둘을 더하면 얼마라는 걸 알아요? 0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대칭성을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네, 알겠죠? 세타가 얼마인지 넣어가지고 일일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한 문제로 그런 거 있죠. 뭐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3세타, 4세타, 5세타 그거 있죠? 그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대칭성을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사인 했으니까 코사인 이야기 해보죠.
코사인 5세타 4번이네요. 코사인 5세타 더하기 코사인 7세타가 문제에선 0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코사인 5세타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근데 코사인은 길이분의 무슨 좌표? X좌표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요 길이에 대한 내용이고 이 길이의 사실은 좌표니까 요 길이에 음수를 한 게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5세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 7세타래요. 7세타. 7 여기 있었죠? 7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 똑같네요. 대칭성 때문에 똑같죠? 이 길이에 음수배한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좌표니까. 그럼 사실 얘네들을 합치면 절대 0이 될 수 없죠. 음수 두 개 합쳤는데 어떻게 0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몰라도, 물론 알 수는 있어요. 얼마인지는 몰라도 0이 되고요. 나온 김에 구하는 것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요 길이 얼마예요? 1이죠. 이거 몇 도입니까? 30도죠. 그럼 특수각이죠. 이거 수직으로 떨면 1대 루트 3대 2예요. 2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1에 해당하는 건 2분의 1일 거고요. 얘는요 1대 루트 3. 이거에 루트 3 배하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길이로는. 그럼 얘 좌표는 얼마예요?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얘도 X 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그게 몇 개 있어요? 더하니까 2개 있는 거죠. 그럼 이거의 값은 사실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 삼각함수 하실 때 외워야 되는 건 정의랑 정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다른 걸 외우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기본은 그거예요. 기본은. 됐고요. 220번입니다. 네? 저기서 네? 사인 마이너스 6세타가 나오는 잠깐만요. 사인. 마이너스 6세타 그냥 그대로 그렇죠.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이게 1세타, 2세타, 3세타니까 6세타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간 거예요. 됐죠? 자, 220번입니다. 220번. 최대 최소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최대 최소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등식이나 최대 최소 나오면 모두 그래프적인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 그리려고 보니까 사인, 코사인 동시에 있고 심지어 나눗셈 형태로 있어요. 이걸 다이렉트로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변수가 세타처럼 보이지만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란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변수를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분모 분자를 코사인 세타로 나눕니다.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은 또 다른 변수인 뭘로 변하니까? 탄젠트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뭔 짓을 한다고요? 분모 분자를 코사인으로 나눕니다. 이거 뭐였었어요? 그거에서 했었죠? 정의 말고 정리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요? 코사인 세타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럼 변수가 코사인 분의 사인, 얘네는 상수 남으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뭘로? 탄젠트로 바뀌어서 변수가 하나로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얘는 7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다시 탄젠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치환한 거 없어요 아직? 그냥 같은 값으로 나눴을 뿐이니까.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요 얘기했을 때 그 생각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뭔 짓 했죠? 나눴죠? 나누기 나오면 고등부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거. 0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 잠깐 짧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코사인이 0이 되는 순간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예요. 그럼 문제에 주어진 세타의 범위가 혹시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혹은 뒤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나 이런 애들을 포함하고 있나 확인을 하셨어야죠. 했나요? 확인해보면 세타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래요? 그럼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만약에 0이 된다면 얘가 0이라고 가정하고 하나의 케이스를 또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면 절대 0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하셔도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탄젠트만 있으면 그릴 수 있는데 나누기 형태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 나누기 형태를 가지는 함수 뭐라고 불렀어요? 유리함수라고 불렀죠. 유리함수는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t로 치환할게요. 탄젠트 세타, 말이 안 나오냐. 탄젠트 세타를 t로 치환하면요.
가로축 세타고요. 세로축 t예요. 그리고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세타의 범위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라고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예요. 그럼 우리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였죠? 1이에요. 0일 때는 0이고요. 그럼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시환에 의해서 t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됩니다. 등호 모두 있네요. 그럼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종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y는 7-t 분의 t 더하기 1이고요. t의 범위는 0부터 1입니다. 유리함수 됐어요. 그림 그릴 수 있어야죠. 이거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은 어디에 오면 된다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면 되고요. 이거 그림 그리는 방법은 분모의 개수가 플러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하시고요. 그럼 t-7분의 마이너스 t-1. 점근선 있죠? 가로축에 해당하는 점근선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예요? 7이겠네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 대한 점근선은 요거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7을 분모 0으로 만드는 7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나와요. 음수니까 여기랑 여기 그려집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0 집어넣으면 7 나오네요. 그러면 어유 개멀게 있네요. 여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됐죠? 0 집어넣으면 7 맞죠? 그렇네요. 미안해요. 내 마음대로 바꿔버렸네요. 어쩐지 너무 멀다 했어요. 네, 요렇게요.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만 가져온다고요? 0부터 1까지만 가져올 거예요. 그럼 0 여기 있고요. 1 여기쯤 있겠죠. 그럼 이 그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1 넣었을 때 t에 1을 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고요. t에 0을 넣으면 최소값이 나옵니다. 최소값은 아까 7분의 1 나왔고요. 1 집어넣으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선 그냥 최대 최소만 물어보고 끝났는데요. 사실 그때 세타 값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t는 우리가 치환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로 가야죠. t가 얼마일 때? 1일 때랑 t가 얼마일 때? 0일 때죠. 그럼 그걸 만들어주는 세타 값은 t가 1이 되게 해주려면 세타는 4분의 파인 거고요. t가 0이 되게 해주려면 세타는 얼마? 0인 거죠. 그래서 사실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3분의 1, 세타가 0일 때 최소값 7분의 1이 나온다. 이게 원래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최대 최소 이야기 했고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 더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237번 보시기만 하겠어요. 237번. 네, 이게 아까 정석에서 풀어드렸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8 코사인 x. 모든 실수 x라고 하긴 했지만 x가 지금 따로 있는 친구가 아니고 코사인, 삼각함수 안에 들어있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걸로 때려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시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온다. 그걸로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에 있는 네, 242번 보시면 242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데 이번엔 x가 그냥 변수로 존재하고 개수의 삼각함수가 있는 구조죠. 이게 바로 판별식을 다이렉트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다르고요. 일일 테스트 7번을 너무 많이 틀렸길래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따가 풀어드리든지 할게요. 시간 남으면.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자, 광복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까? 독립운동이 광복이에요? PGA 저기 본원 가서 하세요. 저기 본원 있거든요. 거기 가서. 광복이 불을 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무슨 소리들을 하는 겁니까?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PGA 본원이라고 치면 나와요. 네. 저기에 있는 데 있고 선생님이 목동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모르겠는데 저기 가다 보면 그 유대종 선생님하고 몇몇 선생님들이 개 크게 이렇게 사진 있는 게 있어요. 거기가 본원입니다.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 근처 지리를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차로는 한 5분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여기만 알면 돼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해요. 시위 끝나고 수업할 거니까 네, 꼭 들어오세요. 아, 왜 이렇게 공부들을 안 하려고 그래? 네. 뭐 뒤집니까? 선생님이 12월 31일 수업할 때 그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알겠죠? 거짓말이죠. 자, 오늘 할 거 뭐냐면요. 바로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할 겁니다.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할 거고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은 사실은 좌표, 우리 사인 코사인 이야기할 때 길이 좌표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길이 좌표랑 관련 없어요. 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냐면 도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삼각 함수라기보단 사실 삼각 비, 중삼 내용 있죠? 직각삼각형 이야기하는 거, 그거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거에 가까운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를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중등 수업을 하다 보면 중등 도형이 개 어렵거든요. 근데 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못 써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삼각 보셨어요? 네. 그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준이도 안 왔네요. 연준이 아까 오지 않았나? 뭐지? 연준이 왜 안 와?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삼각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사인 법칙하고 이따가는 코사인 법칙을 알게 된다면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사인 법칙은요, 왜 그런 게 성립하는지 간단하게 증명을 할 거예요. 그 증명에 쓰이는 내용이 원주각 중심각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요, 원이 있고요. 그 원에 내접하는 형태의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A, B, C 있고요. A가 마주보는 게 스몰 a, B가 마주보는 게 스몰 b, C가 마주보는 게 스몰 c로 놓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적어드리면 sin A분의 스몰 a, 대변대각의 관계죠. 그럼 똑같이 sin B분의 스몰 b, 역시 대변대각이고요. sin C분의 스몰 c가 되고요. 그게 2R이 됩니다. 여기서 R은 이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고요. 왜 이 관계가 성립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앞에 보세요. 오늘 할 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적을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자, 2호 있죠? 2호에 대해 원의 둘레랑 만나서 생기는 각이 원주각입니다. 그럼 원주각은 한 원에서 호의 길이만 같으면 어디에 떨어져도 같은 크기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로 떨굴 거냐면 요렇게로 떨굴게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구조로 떨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A'이라고 놓으면 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크기랑 이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각 A랑 각 A'이 같아요. 됐죠? 근데 왜 원의 중심을 지나게 떨궜냐면요. 요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생겨서 여기는 수직이 됩니다. 중심각이 180도니까요. 원주각은 그거의 절반인 수직, 90도가 됩니다. 이건 어제 수업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이 친구만 따로 그린다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는 겁니다. A', B, C고 여기 수직인 거예요. 여기 수직이고 아까 전에 A가 마주보는 게 여기 스몰 a라 여기가 스몰 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중심을 지나는 선이니까 지름인 2R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뭐가 돼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가 돼요? 빗변이 되는 거죠. 우리 삼각 B 중에 빗변하고 높이에 관련된 건 뭐였어요? 빗변 높이,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A', 기준각 A'은 뭐분의 뭐? 빗변분의 높이인데 2R분의 스몰 a가 됩니다. 근데 A랑 A'이 같았죠? 그럼 사실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사인 A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1로 보내면 사인 A분의 스몰 a가 뭐가 돼요? 2R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각 C나 각 B를 움직여서 C', B'으로 만들고 중심을 지나게 만들면 나머지 친구들도 2R은 얼마, 2R은 얼마, 2R은 얼마로 만들 수 있어서
그 친구들을 한꺼번에 정리한 게 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 설명드린 이유는 원주각 중심각의 개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원주각 중심각은 고등부 내용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특히 이 90도라는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면요. 1번 대변대각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여기 대변대각이죠. 그래서 대변대각의 관계를 물어볼 때 쓴다. 기본적인 생각, 접근은 이렇게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결국 이 친구의 우변이 ER,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때 풉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라든지 혹은 둘레의 길이라든지 원주를 물어볼 때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볼 때도 활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 됐죠? 요게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의 기본은 대변대각의 관계에 있는 친구를 물어볼 때 쓰는 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됐고요. 적으세요. 원래 얼굴하고 이름을 매칭 잘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중에도 친구 이름이 성이 막 헷갈리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군요. 네,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이고요. 원래 코사인 법칙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이야기는 옛날 그 서당 다니던 시절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사인 법칙은 원래 두 개가 있어요. 제1법칙이 있고요. 제2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교육과정 개정으로 한 10여 년 전쯤에 제1법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주 옛날 교재 같은 거 보시면 제1법칙, 제2법칙 나오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그중에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1법칙을 통해서 제2법칙을 증명하는 구조라 증명은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2법칙을 다이렉트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파포스의 중선정리라고 있었어요. 파포스의 중선정리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내신에 나오니까 그건 알아야 돼요. 내신 때는. 파포스의 중선정리 보면 이렇게 좌표 평면에 뿌려가지고 좌표로 바꿔서 증명을 합니다. 그게 원래 파포스의 중선정리를 쓰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좌표 평면에 대입했을 때 성립시킬 수 있다. 그걸 아는 거가 목표인데 어쨌든 코사인 법칙도 좌표 평면에 뿌려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혹은 수선 떨궈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직각삼각형 두 개로 피타고라스 쓰면 나와요. 근데 그거는 특별히 도형적인 의미가 없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론만 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결론만 외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아무렇게나 그리고요. A, B, C 있으면 아까 전처럼 A가 마주보는 거 스몰 a, B가 마주보는 거 스몰 b, C가 마주보는 거 스몰 c라고 놓으면 자, 우리 필요한 거 뭐냐면 기준이 되는 각을 설정하셔야 돼요. 기준이 되는 각을 설정하고요. A로 설정할게요. 각을 A로 설정한다면 뭐부터 출발하냐면 대변부터 출발합니다. A가 마주보는, 기준각이 마주보는 데부터 출발해서요. 대변의 제곱은 다른 변의 제곱,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의 제곱의 합에서 더하기 2배의 변 곱하기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기준각, 이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각을 A로 잡았죠? A의 대변 누구예요? 스몰 a죠. 그래서 스몰 a의 제곱은 다른 변, A를 제외한 다른 변 뭐 있어요? B랑 C 있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신 다음에 2배의 고정이고요. 다른 변 2개 곱하는 거예요. 이 친구 2개 곱하는 겁니다. BC하고 코사인 기준각 A로 잡았죠. 이거예요. 그럼 기준각을 B로 잡으면요. 대변 누구예요? B의 대변은 스몰 b죠. B제곱은 다른 변 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배 다른 변 AC 곱하기 코사인 기준각 B 이렇게 되고요. 맞네요. 미안해요. 백이에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C제곱. 기준각을 C로 잡으면요. 대변인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라 기준각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공식 모두에서 뭐가 나오냐면 변 3개는 전부 다 나옵니다. 변 3개는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쓸지는 각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쓸지는 문제에 어떤 각이 나와 있냐를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A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나온 각이 C죠? 그럼 A를 물어보고 있다고 얘를 쓰는 게 아니고 C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쓰셔야 되는 겁니다. 변 3개는 어떤 식이든 다 들어있는데 각이 하나만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공식을 쓸지는 각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수선 떨궈가지고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2번 쓰시면 증명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친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변. 모든 식들이 변 3개가 나와 있으니까요. 세변, 그 다음에 한각. 그럼 총 요소가 4개죠? 이 4개 중 3개를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 구하세요. 그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 나오면 각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각 변 나오면 또 다른 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공수 1에 있습니다. 공수 1의 끝부분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공수 2 첫 부분에 있거나요. 공수 2 첫 부분으로 옮겨간 것 같다. 네. 그 좌표평면 나온 거에 있어요. 문제 안 되는 거. 아니, 그 공식 아니죠. 싫어요. 찾아보세요. 그 정도는 하세요. 그 정도는. 그거 중선이. 네. 중선이 선생님 친구 이름이에요. 선생님보다 키 큰 친구 하나 있었어요. 중선 제법이. 전중선이었어요. 진짜예요. 전중 또라이 새끼였는데. 네. 얘가 등치가 이만한데 나보다도 컸거든.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랬는데 얘가 정신 연령이 좀 어렸어. 어려가지고 맨날 그 똥 얘기하고 침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재밌는 친구였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핸드폰에 거기다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적어놓고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난 뭔지 안다. 네, 그래요. 근데 뭔지 안다면 반말인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런 걸 찾아보세요. 맨날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맨날 인터넷으로 놀지만 말고 그런 거 찾아보세요. 선생님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문제풀이 같은 거 막 올라옵니다. 인도인 수학 해가지고 인도인들은 이렇게 문제 푼대 이런 거 보면 와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 쌤 알고리즘 이상한 거. 맞아요. 알고리즘 약간 오염됐어요. 그런 거 나오고 그 밤에 요즘은 좀 그나마 잘 자는데 밤에 잠 안 올 때 그런 거 보거든요. 귀지 제거 이런 거 보고 근데 하면서 계속 봐요. 그리고 옛날 영상들은 귀지만 제거하는 영상만 하고 그거 없었거든요. 제거하고 나서 꺼낸 영상은 안 보여줬어요. 귀 속에 있는 영상만 보여주고 이걸 꺼내서 바깥에 있는 거를 안 보여줬는데 요즘 영상은 사람들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보여줘요. 피드백을 왜 받아요? 그거 되게 많아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봅니다. 외국인들도 봐요. 이어왁스라고 해가지고 귀지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그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막 실제로 보면 귀지가 막 이만해 보여요. 이만해 보이는데 꺼내면 요만한 거죠. 꺼내면 요만한데 정말 큰 사람들도 있더라. 깜짝 놀래요. 아니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귀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거는 애기인데 애기가 귀지가 아니고 그 귀걸이 장난감 같은 거 끝에 걸려있는 그 비즈 같은 거 있잖아. 그거가 귀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꺼내는 영상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멘트 달아놨는데 애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다고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막 이러면서 봐요. 그러면 잠이 와요. 네, 아니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본 다음에 이러고 자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나 요즘은 한참 지워가지고 안 나오는데 한때 그 오염된 거 그걸 보다가 보면 꼭 그거가 나와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망구벌레라는 게 나와요. 망구벌레가 뭐냐면 팔인데 이렇게 동물이나 그런데 살 밑에 애벌레를 낳아요. 근데 그 애벌레가 처음엔 조그만데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들어온 입구는 작은데 안에는 이만한 거야. 막 그래서 그런 걸 꺼내는데 보통 사람한테는 잘 없고 야생동물들 있는데 보면 새끼 고양이 코 속 안에 막 들어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는 족족 지웁니다. 네. 귀지는 괜찮은데 그건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걸 왜 보세요? 그 알고리즘이 그런 걸 한 거예요. 맛볼래? 그래서 이게 한번 했는데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계속하고
아니야, 별로야라고 하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또 추천을 하더라고요. 예, 알고리즘은 오염돼서 그래요. 되게 많아요. 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는 2문제 정도만 풀어볼까요? 나는 놀아요. 근데 너희는 해야죠. 네. 선생님은 놀아도 됩니다. 방금 해드렸잖아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처음 얘기 저번에 첫사랑은 지난 세기라서 안 돼요. 두 번째. 두 번째 사랑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랑. 야, 2번째도 안 났는데 3번째가 어떻게 나? 제일 많이 사랑했던 사람. 제일 많이 사랑했던 사람. 어머님인 것 같아요. 노래. 쌤 엄마의 니네 엄마 안 좋아해요? 너무 얘기해주세요. 제발. 거울 봐요. 성적표를 보든지 거울을 봐요. 안 돼요. 저번에 나머지 하나. 없어요. 쌤 전 여친 뒷담가요. 안 돼요. 야, 니네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 없는 데서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어떤 느낌이겠어. 그 사람 이미 결혼했어. 결혼한 사람인데 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냐고.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개 쉬운 거 2개 풀어보죠.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풀어드린 문제 집에서 꼭 다시 푸세요. 그냥 본인이 풀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푼 거지 여러분이 푼 게 아니잖아요. 자, 11-5번이네요. 연습 문제 11-5번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 변의 길이 B가 나와 있죠. A 대 B 대 C인데 2 대 3 대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대충 2 대 3 대 4 정도 느낌으로 나니까 조금 더 누워야 되나? 2 대 3 대 안 되네요. 2 대 3 대 4 정도 느낌으로 하면요. 이게 같은 비율로 늘린다고 해도 2 대 3 대 4는 똑같은데 뭐는 요 길이는 달라지지만 뭐는 똑같냐면 각의 크기는 똑같아요. 닮음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각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면 그냥 사실 2K, 3K, 4K가 아니고 2, 3, 4로 놓고 문제를 푸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요. 알겠죠? 그거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 변의 길이에 관련된 내용이 아까 전에 코사인 법칙에도 있고 사인 법칙에도 있었어요. 사인 법칙을 좀 정리를 한다면 사인 A분의 A가 2R이었으니까 사실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 곱하기 사인 A고요. 같은 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B는 2R 곱하기 사인 B라고 볼 수 있고요. 똑같이 C는 2R 곱하기 사인 C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A, B, C 자리에 2R 곱하기 사인 A, 2R 곱하기 사인 B, 2R 곱하기 사인 C를 넣는다면 사실 2R이 약분되면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2 대 3 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요 이야기를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드려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드리면 한 50% 정도 되는 학생들은 내일쯤에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2 대 3 대 4라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웃고 계시지만 절반 정도는 내일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진짜로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게 이거다라는 내용 말고 사인 법칙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의 길이 B랑 똑같은 건 각의 크기 B가 아니고 사인을 씌웠을 때의 크기 B입니다. 완전 다르죠. 저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A, B, C가 2 대 3 대 만약에 각 A, B, C가 2 대 3 대 4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입니까? 180도죠. 그럼 이거 2, 3, 4 다 더하면 얼마죠? 9죠. 그럼 하나가 20도니까 40도, 그 다음에 60도, 80도 맞나요? 네, 이렇게인 건데 이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알겠어요? 뭐가 된다고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고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를 더하면 늘 어떤 같은 값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다이렉트로 값이 얼마다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의 크기 B가 아니고요. 변의 길이 B랑 같은 건 사인을 씌운 친구들의 B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선 반대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거부터 주어지면 우리 간단하게 변의 길이 B랑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연결할 수 있는 매체가 뭐라고요? 요거예요. 뭐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 의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코사인 A, 사인 A, 탄젠트 A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2대 3대 4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비율이 안 맞네요. 이 정도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2대 3대 아닌 것 같네요. 자, 이렇게요. 그럼 아까 이야기처럼 2K, 3K, 4K라고 안 하고요. 그냥 2, 3, 4라고 놓고 문제를 풀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A죠, 스몰 A. 그러면 마주보는 각이 라지 A. 이게 스몰 B니까 마주보는 각이 라지 B. 이게 마주보는 거니까 라지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선 뭐 요구하고 있나요? 사인 A, 그 다음에 코사인 A, 사인 A, 탄젠트 A. 코사인 A, 왜 이러냐? 사인 A, 탄젠트 A 물어보고 있어요. 각 A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삼각함수죠? 그럼 지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죠. 삼각함수는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것들은 모두 구할 수 있다고요. 뭘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하나 구할 건데 뭘 구할 거냐면 코사인 A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변 3개 나왔는데 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 코사인 법칙을 쓰자고 했잖아요. 사인 법칙을 쓰려면 대변대각의 관계나 반지름이 있어야 되는데 변은 있는데 각들이 없고요. 반지름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쓸 거예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A. 그러니까 A가 마주보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2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배 2의 곱 그 다음에 코사인 A예요. 됐죠? 이거 정리하면 코사인 A 나오겠네요. 뭐 물론 다이렉트로 코사인 A 식도 있어요. 이거 넘기고 정리해서 하는 거 있는데 외울 거 많은데 굳이 그것까지 외우지 맙시다.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얼마냐? 24? 24 코사인 A는 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 25 되겠네요. 25하고 빼기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A는 24분의 21이 되겠습니다. 7, 8분의 7이네요. 자, 그럼 코사인 A가 8분의 7이에요. 코사인 A가 8분의 7이면 탄젠트랑 사인 A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정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사인은 뭐분의 뭐였죠? 길이분의 X좌표. 그럼 길이가 8이고요. X좌표가 7인 거예요. 그래서 7, 땡땡땡 하고 여기가 A 각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곱은 제곱의 합이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요거 제곱 64, 요거 제곱 49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5, 1, 15,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긴 아니에요. 여기에 올 순 없어요. 여기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왜요? 삼각형의 각이잖아요. 삼각형의 각인데 180도를 넘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1사분면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나머지도 구할 수 있죠. 사인은 뭐분의 뭐였어요? 길이분의 탄젠트는 뭐분의 뭐였어요? X좌표분의 Y좌표. 유리화는 하시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돼요. 이거의 제곱하고 이거의 제곱 더하면 1이다.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까요? 2, 3, 4잖아요. 작은 각이 마주보는 변은 짧은 변이 마주보는 각은 작은 각입니다. 왜 말이 안 나오냐? 긴 변이 마주보는 각이 더 큰 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제일 큰 각은 C예요. 그러니까 A는 절대 둔각도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둔각이 2개 있잖아요.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워크북 좀 볼까요? 워크북에서 하나 좀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자, 246번 볼까요? 246번 보시면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져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각을 모두 변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99% 정도는 이걸로 풀려요.
그리고 간혹가다 그 외에 안 풀리는 경우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수각을 활용합니다. 근데 특수각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보통 각을 변으로 하면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 보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b 이게 좌변이고요. 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a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친구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각을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변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선 이거 각변환부터 해보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니까요. 2분의 1 파이고 b만큼 뒤로 와요. 여기 떨어지네요. 그러면 1,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양수고요. 곱하기 1인 거죠? 그러면 홀수 곱해졌으니까 코사인은 뭘로 변해요? 사인으로 변하고 뿔만 상관없이 b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b는 하고 요거 2분의 파이 곱하기 2예요. 됐죠? 그럼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2분의 1, 2분의 2. 그 다음에 c만큼 뒤로 왔네요. 2, 4분면에 떨어졌어요. 2, 4분면에서 사인은 무엇? 양수죠. 그 다음에 짝수가 곱해졌으니까 그대로 사인 c가 되고요. 곱하기 이건 그냥 코사인 a네요.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됐고요. 이 각들을 변으로 바꾸셔야 돼요. 사인 b 있는데 이걸 변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려면 사인 법칙 쓰셔야 됩니다. 사인 법칙 쓰면 지웠네요. 사인 b분의 스몰 b가 2r이니까 우리 정리하면 2r분의 b가 사인 b가 되는 거죠. 그럼 사인 b 자리에 뭐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2r분의 스몰 b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니까요. 사인 c도 2r분의 스몰 c라고 적을 수 있어요. 하나의 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같은 길입니다. 얼마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코사인 a 있죠? 코사인 a가 들어있는 코사인 법칙 쓰신다면 기준각이 a니까 대변인 스몰 a 제곱은 다른 변의 제곱의 합 빼기 2배의 2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a. 그럼 코사인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넘겨서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거 넘긴 다음에 이걸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변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뀌었어요? 각에 대한 내용이 모두 변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었죠? 이제 정리해서 변들의 관계를 찾으시면 됩니다. 2r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같으니까 약분하고요. b 여기 있네요. 그럼 c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쪽에다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b제곱은 하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에요. 그럼 b제곱하고 a제곱을 넘겨볼게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겁니다. 됐죠? 각을 무엇으로 바꾼다? 변에 대한 내용으로. 그걸 위해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직각인 거예요, 그러면? C 또는 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두 문제 풀었어요. 나는 쉬죠. 근데 여러분은 쉬면 안 돼요. 지금 40분입니다. 선생님은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은 과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죠. 맞아요. 답지가 앞에 있습니다. 자.